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사에서 전 시간에 이어 다음 부분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깔라바에 있는 8가지 기본 물질을 식별했으니 특수한 깔라바에만 있는 나머지 3 기본 물질, 즉 생명 기능, 성, 심장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생명 기능 물질과 성 물질을 보는 법. 생명 기능 물질은 업에서 생성된 물질만을 지탱해 주므로 그런 물질에서만 발견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투명 깔라바는 모두 업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먼저 반투명 깔라바에서 생명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눈 10원소 깔라바를 하나 식별한 다음 생명 기능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깔라바만을 지탱해 주지 다른 깔라바는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어서 불투명 깔라바에 들어있는 생명 기능도 식별해 보아야 합니다. 몸에는 생명 기능 물질이든 불투명 깔라바가 3가지 있습니다. 심장 10원소 깔라바, 심장에만 있다. 성 10원소 깔라바, 온몸에 있다. 생명 9원소 깔라바, 온몸에 있다. 먼저 생명 10원소 깔라바나 성 10원소 깔라바에서 생명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두 깔라바를 분간하려면 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방금 반투명 깔라바에서 생명 기능을 식별했으니 다시 눈을 들여다보고 생명 기능이 있는 불투명 깔라바를 식별해 보십시오. 생명 9원소 깔라바와 성 10원소 깔라바는 6 감각기관 모두에서 발견되므로 감각기관에 있는 불투명 깔라바는 2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성물질이 들어있으면 성 10원소 깔라바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 9원소 깔라바입니다. 생명 9원소 깔라바일 경우에는 성물질을 식별할 때까지 다른 불투명 깔라바를 계속 식별하십시오. 그런 다음 귀, 코, 혀, 몸, 심장의 깔라바에서도 성물질을 찾아보십시오. 심장 물질을 보는 법. 불투명 심장 깔라바를 식별하려면 밝고 빛나는 마음의 문인 바완가에 다시 집중합니다. 매우 뚜렷이 보고 싶으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손가락을 까딱거리려는 마음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그 마음이 심장 토대, 즉 불투명한 심장 10원소 깔라바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식별해 보십시오. 심장 10원소 깔라바들은 바완가 아래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깔라바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 즉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성물질을 식별했습니다. 또한 6 감각기관을 번갈아 가며 적합한 반투명 깔라바와 불투명 깔라바에서 그 물질들을 식별했습니다. 물질을 식별하는 다음 단계는 각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심장에서 물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선 반투명 물질의 2가지 유형에서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감각기관을 분석하는 법, 반투명 물질을 분석하는 법. 각 감각기관에는 여러 가지 깔라바가 섞여 있습니다. 예컨대 눈, 귀, 코, 혀에는 2가지 반투명 깔라바가 쌀가루와 밀가루가 섞인 것처럼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각 기관의 반투명 깔라바이고 다른 하나는 몸 반투명 깔라바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들어있는 2가지 반투명 깔라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10원소 깔라바, 10번째 물질이 눈 반투명 물질이다. 몸 10원소 깔라바, 10번째 물질이 몸 반투명 물질이다. 몸 10원소 깔라바는 6 감각기관 모두에서
해당 감각기관의 깔라바와 섞인 채로 발견됩니다. 눈에는 눈 10원소 깔라바와 몸 10원소 깔라바가 섞여 있고 귀에는 귀 10원소 깔라바와 몸 10원소 깔라바가 섞여 있습니다. 다른 감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10원소 깔라바도 6 감각기관 모두에서 발견되고 이것 역시 반투명 깔라바와 섞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려면 5 감각기관에 들어있는 반투명 깔라바들을 분석함으로써 몸의 반투명 물질은 물론이고 나머지 4 감각기관 각각에 해당되는 반투명 물질을 가려내야 합니다. 눈 반투명 물질. 눈 반투명 물질은 색깔에 민감한 반면 몸 반투명 물질은 촉감에 민감하다. 이 차이 덕분에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다. 반투명 깔라바를 식별하고 또 그 깔라바의 반투명 물질을 식별하려면 먼저 눈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한다. 그런 다음 눈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깔라바 한 무리의 색깔을 살펴본다. 색깔이 반투명 물질에 부딪힌다면 그 반투명 물질은 눈 반투명 물질이다. 부딪히지 않는다면 몸 반투명 물질이다. 몸 반투명 물질. 촉감, 즉 만질 수 있는 대상에 민감하다. 만질 수 있는 대상은 땅, 불, 바람의 요소로 되어 있다. 다시 눈에서 반투명 물질을 식별한다. 그런 다음 눈 가까이에 있는 깔라바 한 무리에서 땅, 불, 바람의 요소를 살펴본다. 이 세 요소가 반투명 물질에 부딪힌다면 그 반투명 물질은 몸 반투명 물질이다. 이렇게 해서 눈에서 눈 반투명 물질과 눈에서 몸 반투명 물질을 식별했습니다. 나머지 감각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 식별하면 됩니다. 귀 반투명 물질. 귀 반투명 물질은 소리에 민감하다. 귀에서 반투명 물질을 식별한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다. 소리가 반투명 물질에 부딪힌다면 그 반투명 물질은 귀 반투명 물질이다. 부딪히지 않는다면 몸 반투명 물질이다. 코 반투명 물질. 코 반투명 물질은 냄새에 민감하다. 코에서 반투명 깔라바를 식별한다. 그런 다음 코 가까이에 있는 깔라바 한 무리의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반투명 물질에 부딪힌다면 그 반투명 물질은 코 반투명 물질이다. 부딪히지 않는다면 몸 반투명 물질이다. 혀 반투명 물질. 혀 반투명 물질은 맛에 민감하다. 혀에서 반투명 깔라바를 식별한다. 그 다음에 혀 가까이에 있는 깔라바 한 무리의 맛을 본다. 맛이 반투명 깔라바에 부딪힌다면 그 반투명 물질은 혀 반투명 물질이다. 부딪히지 않는다면 몸 반투명 물질이다. 5 감각기관 각각에서 두 유형의 반투명 물질을 분석하고 나면 몸 반투명 물질은 심장에서도 발견된다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반투명 물질의 5 유형 모두를 분석한 것이 됩니다. 성물질을 분석하는 법. 성 10원소 깔라바도 6 감각기관 전체에 걸쳐 발견되고 이것 역시 반투명 깔라바와 섞여 있습니다. 생명 기능을 식별하면서 이미 성 10원소 깔라바를 식별했습니다. 이제 이 깔라바를 6 감각기관 모두에서 식별하십시오. 눈에 있는 54 유형의 물질. 지금까지 아래 3가지 기본 깔라바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6 감각기관 각각의 10원소 깔라바, 생명 9원소 깔라바, 8원소 깔라바. 이미 보았듯 눈, 귀, 코, 혀, 심장은 각각 7가지 깔라바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물질 하나하나로 계산하면 총 63가지입니다. 그러나 빨리어 문헌에는 각 감각기관의 물질을 분석할 때에는 이들 가운데 생명구원소 깔라바를 제외한 6가지 종류의 깔라바만 살펴야 한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54가지 물질 유형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 기능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식별하게 됩니다. 조금 앞에서 보았듯 6가지 깔라바 가운데 하나는 몸 10원소 깔라바이므로 몸 그 자체의 물질을 분석할 때에는 5가지 깔라바, 즉 44가지 물질 유형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예로 들어 앞에서 말한 54가지 물질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들어있는 6가지 깔라바들 가운데는 우선 방금 설명한 3가지 깔라바가 있는데 이는 물질 하나하나로는 총 30가지입니다. 눈 10원소 깔라바, 빛에 민감하고 반투명하며 업에서 생성된다. 몸 10원소 깔라바, 만질 수 있는 대상에 민감하고 반투명하며 업에서 생성된다. 성 10원소 깔라바, 불투명하고 업에서 생성된다. 여기에 더해 아래 3가지 유형의 8원소 깔라바가 있는데 이 셋은 각각 8가지의 물질로 되어 있으므로 총 24가지 물질입니다. 이것들은 영양 8원소의 3가지 유형으로 불투명합니다. 마음에서 생성된 영양 8원소 깔라바, 온도에서 생성된 영양 8원소 깔라바, 음식에서 생성된 영양 8원소 깔라바. 처음 3가지 깔라바는 업에서 생성된 것이고 뒤의 3가지 깔라바는 마음, 온도, 음식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 법문 첫머리에서 설명했듯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업에서 생성된 깔라바는 이미 식별했으므로 이제 나머지 8원소 깔라바를 식별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을 식별하는 법. 심장 물질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마음 하나하나는 재생 연결식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마음 생성 영양 8원소 깔라바를 생성합니다. 이 깔라바는 불투명하고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방황가의 마음을 집중하면 심장 물질에 의존하는 많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깔라바를 생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방황가에 집중한 채 손가락을 까딱거려 보십시오. 수많은 깔라바가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깔라바가 몸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온도에서 생성된 물질을 식별하는 법. 불의 요소는 온도라고도 불리며 모든 깔라바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깔라바에 있는 불의 요소는 온도 생성 영양 8원소 깔라바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온도 생성 영양 8원소 깔라바 자체도 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 불의 요소는 다시 또 온도 생성 영양 8원소 깔라바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각 감각기관에 있는 모든 유형의 깔라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컨대 눈 10원소 깔라바에서 불의 요소를 식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불의 요소가 온도 생성 영양 8원소 깔라바들을 생성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제1대입니다. 이어서 그 1대 온도 생성 깔라바를 생성하는 것을 식별하십시오. 그것이 제2대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업에서 생성된 눈 10원소 깔라바에 있는 불의 요소가 음식의 질과 업력의 세기에 따라 4대 또는 5대에 걸쳐 증식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각 감각기관에 있는 각 깔라빠 유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하며, 아울러 각 깔라빠 온도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를 몇 대나 생성하는지도 직접 보아야 합니다. 음식에서 생성된 물질을 식별하는 법. 앞에서 언급했듯 몸의 내부분, 소화되지 않은 음식, 소화된 음식, 즉 배설물, 고름, 오줌은 무정의 온도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들일 뿐입니다. 몸의 소화열이 가장 강력한 곳은 소화기관인데, 이 소화열은 업생성 생명구원소 깔라빠의 불의 요소일 뿐입니다. 온도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의 영양소가 소화열과 만나면 물질이 조금 더 생성되는데, 이들은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들입니다. 이 새로 생긴 깔라빠들도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영양소 또한 여러 대에 걸쳐 마찬가지 방식으로 증식합니다. 하루에 먹는 영양분은 이런 식으로 최대 한 주일 동안 증식하면서 앞서 생성된 음식 생성 깔라빠는 물론이고 업 생성 깔라빠, 마음 생성 깔라빠, 온도 생성 깔라빠 속에 있는 영양소를 지원합니다. 천인들의 음식의 영양분은 최대 2달까지 증식합니다. 이것을 보려면 음식을 먹으면서 명상을 하면 됩니다. 먹을 때는 음식 생성 깔라빠들이 입, 목, 위, 장 등 소화기관 전체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화기관 속에 들어있는 금방 먹은 음식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한 다음 깔라빠를 봅니다. 소화열이 금방 먹은 음식에 든 영양소와 만나면서 여러 대의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들이 생성되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깔라빠들이 불투명하며 8가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음식을 다 먹은 뒤에도 이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와 장 속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분석합니다. 다음에는 이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가 온몸에 퍼져나가 예컨대 눈에 이르는 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눈에 이른 이 영양팔원소 깔라빠들 속 8가지 물질을 식별하고 그 영양소가 음식 생성 영양소라는 것을 식별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영양소가 눈 10원소 깔라빠의 업 생성 영양소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그 영양소는 소화열과 결합해 눈 10원소 깔라빠의 영양소로 하여금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를 4대 또는 5대로 생성하도록 만듭니다. 생성되는 대수는 두 영양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 4대 또는 5대로 증식된 깔라빠에는 온도도 있습니다. 온도의 요소도 역시 일어나 머무는 사이에 여러 대에 걸쳐 증식한다는 것도 식별하십시오. 음식 생성 영양소가 눈에 있는 업생성 몸 10원소, 성 10원소 깔라빠의 영양소를 만나면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가 4대 또는 5대로 생성된다는 것도 식별해 보십시오. 이 4대 또는 5대 동안 온도 역시 여러 대에 걸쳐 증식합니다. 나아가 음식 생성 영양소가 눈의 마음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 속 영양소를 만나면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가 2대 또는 3대로 생성되고, 이 2대 또는 3대 동안 온도 역시 여러 대에 걸쳐 증식합니다. 또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는 앞서 생성된 것과 뒤이어 생성된 것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생성된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가 뒤이어 생성된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의 영양소 및 소화열을 만나면
음식 생성 영양팔원소 깔라빠가 10에서 12대로 생성됩니다. 새로 발생한 깔라빠 속의 온도 역시 여러 대에 걸쳐 깔라빠를 생성합니다. 어느 깔라빠이든 그 속 영양소는 모든 경우에 소화열의 지원을 받을 때에만 깔라빠를 생성합니다. 눈 속에 있는 모든 유형의 영양팔원소 깔라빠를 식별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증식하는지 그리고 증식의 결과로 생성된 깔라빠에 있는 물질 역시 어떻게 증식하는지 식별했다면 그것으로 눈에 들어있는 54가지 물질 유형을 모두 식별한 셈입니다. 이제 나머지 5 감각기관, 즉 귀, 코, 혀, 몸, 심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 유형도 똑같은 방법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요약. 이상으로 깔라빠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지만 실제 수행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상세한 방법은 마츠마 니카야의 다투이 방가경에 언급된 몸의 42부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42부분은 20가지 땅의 요소 부분, 12가지 물의 요소 부분, 4가지 불의 요소 부분, 6가지 바람의 요소 부분 등으로 나뉩니다. 만일 이것을 닦는 법을 알고 싶으면 적당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업, 마음, 온도, 음식의 4가지 원인으로 생성된 깔라빠들을 식별하는데 점차 능숙해질 것입니다. 물질을 식별하는 수행을 완성하면 첫 번째 윗바사나 지혜, 정신 물질을 식별하는 지혜의 첫 부분을 마친 것입니다. 물질을 식별하는 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깔라빠들을 식별하려면 땅, 물, 불, 바람의 4대 요소에 집중함으로써 근접산매에 이를 때까지 집중을 닦아야 한다. 깔라빠들을 볼 수 있게 되면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것들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모든 형태의 물질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눈 10원소 깔라빠에서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기능, 눈 반투명 물질 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간략한 방법으로 하면 하나의 감각기관에서 다른 형태의 54가지 물질을 식별한 다음 나머지 감각기관에서도 똑같이 식별해야 한다. 상세한 방법으로 하면 몸의 42부분 모두에서 모든 형태의 물질을 식별해야 한다. 물질을 모두 식별했다면 6 감각기관의 모든 요소들을 한눈에 보고 또 몸의 42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졌을 것입니다.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한 감각기관에서 다른 감각기관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명상수행을 진행해 나가면서 수행자가 목표로 삼았던 것도 바로 이런 능숙함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것은 난간을 지탱해주는 기둥 10개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기둥들을 낱개로 하나, 둘, 셋, 넷, 10 등으로 볼 수도 있고 10개를 통째로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요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그것들은 윗바사나의 대상이 되며 수행자는 그 요소들을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질의 식별을 끝마치고 나서도 모두를 한눈에 볼 수 없다면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취해 거듭 수행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으로 물질을 식별하는 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법문에서는 정신을 식별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